우선 여기서 비장미를 느낄 수 있어요. 비장미가 뭔지 설명할 겁니다. 잘 봐요. 비장미란 무엇인가? 생각보다 할 말이 많으니까. 미의식은 우리가 4개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아미, 숭고미, 비장미, 그 다음에 골개미, 이렇게 4개. 그럼 이 4개의 미의식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데 모르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당장에 큰 골칫거리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대비하고 기초를 잡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이것들은 전부 기준이 명확한데 2개를 생각하는 기준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게 동일하다가 우암이에요. 그 다음에 숭고미는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숭고미라고 해. 무슨 말이냐? 자, 내가 10억 원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그게 간단히 말하면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근데 나한테 10억 원이 있어. 좋군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자, 그러면 이때 문학에서는 어떤 키워드들이 등장하느냐? 기쁨, 만족. 만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을 만족하는 것이죠. 기쁨, 만족, 예찬,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 근데 10억 원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 그러면 이때는 그 10억 원을 바라게 되겠죠. 따라서 이때 등장하는 키워드들은, 숭고미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뭐가 있냐면 추구, 소망, 기원. 있어야 하니까. 간단한 얘기죠. 따라서 실제 문학에서는 이 우암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못 들어도 노란 글씨로 쓴 이런 말들은 자주 보게 되죠. 근데 그게 왜 우암이고 왜 숭고미인지는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는 단순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골개미나 비장미를 얘기해보자고 하면, 골개미는 있어야 할 것의 가치를 추락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비장미는 있어야 할 것의 가치를 극도로 높게 설정하는 것이죠. 얼마나 높게 설정하냐면 죽음을 무릅쓸 만큼. 그래서 이때는 죽음, 가고, 고통,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내가 추구할 걸 추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골개미는 있어야 할 것의 가치를 추락시켜요. 이거는 10억은 좀 너무 그러니까 충성심을 생각해보자. 이쪽은 충성심을 위해서라면 죽음마저 무릅쓰겠다. 그게 비장미인 거죠. 근데 서민층이 충성을 정말 열심히 해봤더니 돌아오는 게 없네. 전쟁터에 끌려가서 개죽음 당하는 거나 팔 하나를 잃고 돌아와 봤더니 우리 가족은 이미 굶어 죽어 있어. 아무것도 나한테 남는 게 없어요. 그럴 바에야 충성심 때문에 내가 골치 아플 이유가 없죠.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충성심의 가치를 추락시키는 거야. 그거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 그거 되게 웃기는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나타나게 돼? 조롱, 풍자, 해학,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을 골개미라고 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알고 문제를 읽고 지문을 접하게 되면 이게 왜 골개미냐? 단순히 조롱이나 풍자가 나온다고 다 골개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골개미는 주로 요 내용을 웃음으로 풀어내죠. 웃음. 이렇게까지 합치면 4가지 미의식이 정리가 되고,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미의식인데, 그럼 여기서는 뭐가 보이느냐? 일단 죽음이란 말이 보일 뿐더러 이 작품의 주제의식 또한 골개미랑, 비장미랑 잘 어울려요. 자, 좀 더 봅시다. 무엇이 될꼬 하니 동네산 제일봉의 낙낙장송. 송? 무슨 송자예요? 이 글자가 소나무. 소나무는
이렇게 되죠? 뭐 지조가 있다고 해도 되겠고요. 복리산은 원래는 신선들이 사는 산이나 혹은 금강산인데 안 중요해요. 전혀요. 산 이름을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냥 내가 죽어서 소나무가 되겠다는 점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흰 눈이 만건곤 천지에 가득해. 역시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온 천지에 눈이 가득할 때 독야 청청하리라. 같은 색이죠. 따라서 이것은 소나무가 되어서 푸르게 홀로 푸르리라가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럼 무슨 말이 되겠어? 절개를 지키리라는 의지가 마지막에 표현이 되는 것이죠. 난 꼭 절개를 지킬 거야. 그렇다면 이 백설은 원래 백설이 반드시 긍정도 아니고 반드시 부정도 아니지만 이 시에서 백설은 청솔과 위치가 어느 쪽에 있겠어? 반대쪽. 그렇죠? 따라서 백설은 간신배를 가리켜요. 색채 대비로 따지면 이렇게 또 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의 어떤 결기라고 부르는데 죽음을 앞두고 끝까지 항거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내용은 동서양의 문학에서 그렇게 드물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진짜 끝까지 내 의지를 밝히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나마 순화된 표현이고요. 사기 같은 중국 책이나 아니면 조선의 다른 문학에도 이런 내용이 흔하게 나와. 뭐냐면 죽음을 앞두고 충신이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야. 내가 죽거들랑 내 두 눈을 뽑아가지고 성벽에다가 걸어놔라. 그래서 내가 저 건방지고 오만한 권력자들이 다 싸그리 망해 죽어가는 꼴을 내 두 눈으로 꼭 봐야 되겠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라. 뭐 유언을 남기는 게 뭐 어느 문학이나 흔하게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류인데 조금 순화시켜서 쓴 것이죠. 사육신을 아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말해봐요. 이 간신배란 누구들을 가리키는 말인가? 수양대군 즉 세조 일파를 가리키는 건데요. 모르는 사람도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를 한번 할게요. 자, 다음 빨리빨리 가자. 꿈에 왔던 님이 깨보니 한 대가 없어. 따라서 꿈이라고 하는 거는 만남의 시공간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아니죠. 비현실이죠. 그 다음에 탐탐이는 무척. 이 뜻이 안 써있네. 그거 왜 안 써있죠? 무척이에요. 무척. 매우. 탐탐이 괴던. 괴다가 무슨 뜻? 사랑하다. 잘 알고 있네요. 사랑하던 사랑. 날 버리고 어디 간 거? 여기서 부재하는 임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임은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부재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줄만 좀 눈여겨볼 게 있고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마지막 한 줄 보시면 꿈속이 허사는 헛일이죠. 헛일이라만정. 현대어로 되게 쉬워. 엄청 쉬워요. 헛일일망정. 꿈속이 헛일이더라도 자로는 자주 되게 볼 수 있게 하여라.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하나만 질문하고 다음 거 갈 겁니다. 화자는 현실에서 임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OX. X. 아니죠. 여기서 현실에서 다시 보고 싶단 말이 어디 있어? 첫 줄에서는 없다. 두 번째에서는 어디 갔을까? 세 번째에서는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다. 꿈속에서 헛일이라도 보고 싶다고 했지 현실에서 재회를 꿈꾼다 소망한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 않은 말이니까 물론 보고 싶겠지.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으니까. 그러나 직접적으로 대놓고 재회를 기원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요거를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갑니다.
자, 이 작품 이제 해학적이죠. 웃음을 주는 작품이에요. 갑니다. 유명하니까 빨리 할게요. 워낙 많이들 아는 거니까요. 일단 하나, 둘, 셋, 넷. A, A, B, A 구조. 무슨 말이야? 같은 말 한 번, 같은 말 한 번, 다른 말 한 번, 또 같은 말 한 번. 음악 시간에 배우는 거죠, 중학교 때. 넘어갑시다. 중요한 건 창의 의미인데요. 아직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를 봐야 아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묶어주시고, 고균아, 친구 중에 하나가 너한테 야, 나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마음에 창이라도 하나, 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열어가지고 확 봐봐, 내 진짜가 이거야 보여줄 수 있게 라고 말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친구가 창을 몇 개쯤 내고 싶다고 생각해? 몇 개가 머릿속에 떠올라? 10개. 엄청 답답한 친구거나 아니면 엄청 가슴이 넓은 막 근육 해가지고 막 보통은 한 개 아닙니까? 보통은 창안을 이렇게 달아서 열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말했더니 여러분 머릿속에 진이를 떠올려봐요. 그래서 램프를 하면서 진이야, 진이가 뿅 나타나가지고 진이야, 나 너무 마음 답답해서 내 마음에 창 달았으면 좋겠어라고 했더니 진이가 창을 버럭 해가지고 막 수십 개의 창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님,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이거에 그런 내용이에요. 장지라고 하는 건 쓸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책에 다 뜻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칠판 보고 들어. 이거는 어떻게 된 창문이냐면 창이 이렇게 여는 창이거나 이런 창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걸 들어 올려가지고 열고 여기가 지지대를 대는 이 창의 모양이 마치 한자 중에 고물의 정자랑 비슷하다 그래서 고무장지라 그래요. 안 중요해. 그냥 창 1, 창 2, 창 3 하면 돼요. 새살장지는 창살이 가느다란 창문. 이거는 가로 열리는 창문. 이거는 열어서 이렇게 열고 닫는 창문. 창문이에요. 창의 종류를 4개를 쓸데없이 나열을 하는 거야. 근데 창의 종류뿐 아니라 심지어 암돌적이, 수돌적이까지. 돌적이는 뭐냐면 경첩을. 저 문에 경첩 있죠? 경첩은 이렇게 움푹한 부분이 있고 거기다 넣어서 고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핏대를 세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안 중요하다면서 설명을 왜 하십니까? 우선 열거 쓰인 건 별로 안 중요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은 여기가 해학성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설명하는 나는 좀 억울합니다. 왜냐면 나는 안 웃기거든요. 이게 뭐가 웃겨. 근데 해학적이래. 그러니까 웃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애를 쓸 때마다 좀 비참해요. 왜냐면 안 웃기는 걸 웃기려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왜 뭐가 웃긴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늘어놓으니까 예상을 뛰어넘으니까 해학적이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은 은퇴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를 남겨요. 코미디란 뭐냐고 물어봤단 말이야. 왜 위대한 코미디언입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그 할아버지가 은퇴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코미디란 뭔가? 예상을 깨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이쪽으로 가겠지 싶을 때 거기서 뒤집어주는 게 코미디고 유머고 개그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창이라고 말해놓고 갑자기 창의 종류나 부속까지 다 나열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진이를 떠올리라고 그랬죠. 창을 이렇게 또르륵 띄워놨어. 그래놓고 자, 창을 설치하겠습니다 하더니 큰 망치를 품수로 딱 꺼내가지고 뚝딱 때리니까 그 창문이 한 방에 바라락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도 해학성이 있어서 여기 장도리로 한 방에 뚝딱 박아가 해학 2번째. 여기가 웃기는 이유는 한 방에 그 창문이 다 설치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만화 같은 상황이죠. 해학 1, 해학 2. 니네 가슴에 창 내고자. 그러니까 왜 내려 그래요? 왜요? 이따감은 이따금. 하는 무척 많이 매우. 이따금 무척 답답할 때 여다져 볼까 하노라. 따라서 뭐라고 쓸까요? 창문으로 해소할 수가 있잖아요. 답답함을.
자, 이렇고 사실 이거 시작할 때 곧장 내가 당신들에게 확인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설마 모르랴 싶어서 안 물어봤습니다. 지금 물어볼게요. 가나랑 다는 형식으로 볼 때 뭐가 다르냐? 가나는 이런 시조, 다시는 이런 시조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뭐와 뭐? 설마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설명 시작해야 되는.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 빨리. 가나와 다의 차이점. 엄마 어떡하면 좋지? 야, 다가 좀 길지 않니? 이런 시조를 뭐라 그래? 사설시조. 가나는 그럼 뭐라 그래? 평시조. 신이시여 신이시여 주여 이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자, 이게 사설시조예요. 당연하지만 사설시조는 서민층이 주로 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설시조에는 해학적이거나 골개미가 드러나는 작품이 무척 많죠. 서민층은 문학을 통해서 자기들의 억눌렸던 마음이나 한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